섹션 3 총성 없는 전쟁 반도체 패권. 섹션 3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반도체가 이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 생존 게임이 됐다는 것을 실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총은 없지만 이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이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본질부터 짚습니다. 왜 미국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사는 것을 막을까요? 단순히 중국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첨단 반도체를 가진 나라가 AI를 장악하고 AI를 장악한 나라가 군사력을 장악하고 군사력을 장악한 나라가 다음 100년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ASML의 EUV 장비를 중국에 못 팔게 막고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수출 금지한 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중국의 기술 성장을 뿌리부터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입니다. 미사일이 오가지는 않지만 그보다 훨씬 무서운 반도체 전쟁이죠. 미국은 왜 그토록 집요하게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못 사게 막는 걸까요? 단순히 사이가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미래 100년의 지배권이 걸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는 전 세계에서 단 한두 회사만 만듭니다.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곳 말이죠. 이건 비유하자면 100층짜리 마천루를 짓기 위한 특수 크레인이나 굴착기 같은 겁니다. 미국이 이 장비를 중국에 못 팔게 막는 건 중국이 건물을 높이 올리지 못하게 아예 공사 장비 자체를 뺏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삽과 곡괭이, 즉 범용 반도체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100층 건물 첨단 AI를 지을 수 없거든요. 미국은 중국이 자기네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짓는 꼴을 절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이제 전쟁은 사람이 아니고 AI가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전투기, 드론, 미사일은 모두 최첨단 반도체가 들어간 AI가 조종합니다. 첨단 반도체를 가진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을 갖게 되고 그 인공지능이 군사력을 지배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칩을 갖게 되는 것이 적군에게 가장 강력한 핵무기 설계도를 넘겨주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술 성장을 뿌리부터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합니다. 먼저 꼭대기에 올라간 미국이 뒤따라오는 중국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지 못하게 발로 차버리는 형국이죠. 중국은 이 사다리가 없으니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반도체 굵기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앞으로 100년 동안 누가 지구의 주인 노릇을 할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거대 공룡들의 싸움 한복판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이 끼어 있습니다. 미중 전쟁은 뉴스 속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누가 더 똑똑한 기계를 가져서 세상을 지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겐 내 편에 서라고 요구하고 중국은 우리를 배신하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결정됩니다. 패권 전쟁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파트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규제가 우리에게 반사 이익을 주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발목까지 잡고 있느냐, 그리고 중국의 추격이 우리 수익성을 실제로 갉아먹고 있느냐, 규제의 방향과 공급망 안정, 이 두 가지가 패권전쟁 투자의 나침반입니다. 뉴스 볼 때는 이렇게 구분하세요. 중국이 미국 클라우드를 제한하면서 그 공백을 국내 데이터 센터나 보안 솔루션 업체가 메운다는 뉴스가 나오면 고래 싸움에서 새우가 득을 보는 반사 이 구간입니다. 반대로 미국 산업보안청이 우방국인 우리에게도 누구한테 파는지 일일이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뉴스가 나오면 영업 자율성에 조여두는 악재입니다.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에 VEU, 즉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가 유지된다는 뉴스는 중국 공장 가동이 안정적으로 계속된다는 강력한 호재입니다. 반대로 중국 CXMT와 YMTC가 보조금으로 만든 저가 제품을 시장에 풀어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뉴스가 나오면 수익성은 야금야금 갉아먹는 신호입니다. 칩포 동맹 안에서 차세대 AI 반도체의 표전을 우리가 주도한다는 뉴스는 100년 먹거리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미국이 AI 칩에 관세를 매기거나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원가 상승과 공급망 마비가 동시에 찾아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러면 이 패권 전쟁에서 누가 뭘 하는지 보겠습니다. 해외부터입니다. ASML은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 필수인 EUV 장비를 독점합니다. 미국의 중국 수출 금지 명령의 핵심 타켓이자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가 가장 공을 들이는 슈퍼우리입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용 사양을 낮춘 제품을 만들어 규제를 피해가려 노력 중입니다. 이들의 대중국 매출 회복 여부가 글로벌 반도체 지수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국내로 넘어오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는 공장을 짓고 보조금을 확보하면서 중국에서는 기존 공장을 유지해 생산 효율을 챙기는 투트랙 전략의 주인공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코스피 5800선 탈환의 주역입니다. 한솔케미칼과 하나머티리얼즈는 미국의 장비 규제로 중국이 반도체를 직접 만들기 어려워질수록 고난도 공정에 들어가는 우리 소재 기업들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안넥과 파스는 중국의 보조금과 기술 탈취에 대응하는 보안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주입니다. 패권 전쟁이 격해질수록 방어주 성격이 부각됩니다. 실전 조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자국 우선주의의 강한 뉴스가 나오면 환율을 먼저 보세요.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반도체 대형주가 환차익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정치 뉴스를 환율 숫자로 환산하는 습관이 패권 전쟁 투자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디커플링 속에 리커플링을 찾으세요. 미국이 중국을 막아도 중국은 동남아, 중동 같은 우회 경로로 반도체를 구하려 할 것입니다. 이 우회 경로에서 우리 소부장 업체들이 어떤 기회를 잡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2026년 고수익 전략입니다. 장벽이 높아질수록 그 장벽을 넘는 사다리를 파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패권 전쟁 투자는 결국 지정학을 경제학으로 번역하는 능력입니다. 뉴스를 숫자로 바꾸는 눈을 가진 자만이 이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그 치열한 고민의 현장 칩포 동맹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칩포 동맹, 대한민국의 딜레마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미국,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 이 네 나라가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묶자는 것이 칩포 동맹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포위망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면 우리 수출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미국 편의 서전이 중국 시장을 잃고 중국 편의 서전이 미국과 틀어집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적 칼날 위입니다. 정답이 없는 이 선택을 우리는 지금 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사이좋은 친구들의 모임 같지만 사실 이건 중국을 꽁꽁 묶어버리려는 반도체 포위망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그토록 잔인한 선택인지 비유해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진 맛집 사장님입니다. 가게 건물주인 미국이 어느 날 와서 말합니다. 저기 건너편 중국 내 집이랑은 이제 놀지 마. 걔네한테 음식하면 우리 건물에서 나가야 하지 않아. 무시무시하죠. 반도체 만드는 핵심 장비와 특허를 미국이 쥐고 있으니 미국 말을 안 들으면 장사, 즉 생산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게 매출의 40% 이상을 책임지는 최대 단골 손님이 바로 중국이라는 겁니다. 건물주의 말을 듣자니 당장 매출이 반토막 나서 망할 판이고 단골 손님을 챙기자니 건물주가 가게 문을 닫으라고 협박하는 꼴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처한 칩포 딜레마의 본질입니다. 미국은 왜 이 네 나라를 묶었을까요? 반도체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네 개의 핵심 톱니바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설계도와 원천 기술, 즉 머리입니다. 일본은 핵심 소재와 부품, 즉 P입니다. 대만과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기술, 즉 몸통입니다. 이 넷이 똘똘 뭉쳐서 중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면 중국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첨단 반도체를 구경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은 이 강력한 기술 성벽을 쌓고 싶어 하고 그 성벽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답이 없는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미국 편에 서면 기술은 지키지만 거대한 중국 시장의 잃을 위험이 크고 그렇다고 중국 눈치를 보자니 미국의 기술 보복이 두렵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생존과 여러 번의 주식 계좌가 걸린 실전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날카로운 칼날 위에서 어느 쪽으로도 떨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칩포 동맹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술이냐, 시장이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싸움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묘수를 찾아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난 30년의 번영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칩포 동맹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파트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동맹이 우리에게 유리한 반사 이익을 만들어주고 있느냐, 아니면 동맹의 규제가 우리 발목까지 잡고 있느냐, 그리고 중국 의존도를 얼마나 빠르게 줄이고 있느냐, 반사 이익의 방향과 탈중국 속도, 이 두 가지가 칩포 투자의 핵심입니다. 뉴스 볼 때는 이렇게 구분하세요. 한미일이
AI 반도체 표준을 단일화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중국을 완전히 따돌리는 기술 성벽이 완성됐다는 신호입니다. 동맹 안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반대로 미국이 AI 칩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우리 물건이 중국으로 갈 때 통행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익성을 조용히 갉아먹는 악재입니다. 중국산 반도체가 미국 연방 조달에서 전면 퇴출됐다는 뉴스는 2026년 3월 공식화된 이 규제가 미국 시장 내 중국 제품의 빈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채우는 강제적 반사 이익으로 작용합니다. 5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12월 23일부터 실제 납품 금지가 발효됩니다. 실제 퇴출 완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미국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기업들은 당장 중국산을 빼고 한국산을 넣어야 합니다. 반대로 중국이 한국산 소재를 안 쓰고 자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 우리 소부장 업체들의 매출 절벽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삼성과 SK가 중국 공장 비중을 줄이고 미국과 한국 벨트 비중을 높였다는 뉴스가 나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평가와 함께 주가 재평가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중국 공장의 첨단 장비 반입이 완전히 불허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중국 자산의 가치가 한순간에 0이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칩포 동맹의 네 톱니바퀴가 각각 뭘 하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은 설계도를 지고 누구한테 줄지 우리가 정한다고 선언한 대장입니다. 엔비디아, AMD, 퀄컴이 이 역할을 합니다.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과 시네츠를 앞세워 우리 소재 안 섞이면 반도체 안 돌아간다는 독보적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2026년 현재 일본 반도체의 부활은 칩폰 내 우리 입지를 위협하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대만은 TSMC라는 설계도를 실제 칩으로 바꾸는 최고의 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6년 현재 HBM 시장의 79% 독점하고 있습니다. 동맹 안에서도 한국 메모리 없으면 AI 서버 못 만든다는 협상카드를 쥐고 미국과 단판을 짓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중국 시장 의존도가 낮고 글로벌 팹리스와 직접 거래하는 저전력 반도체 강자입니다. 칩포 갈등 속에서 오히려 자유로운 투자처로 부각됩니다. 하나 멀티리얼즈와 원예 QNC는 일본 소재 기업들이 동맹을 무기로 가격을 올리려 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화 선봉장들입니다. 2026년 슈퍼사이클의 실질적 수혜주입니다. ISC는 반도체 테스트용 소킷 세계 1위입니다. 칩포 국가 간 설계가 복잡해질수록 검사 부품 수요가 폭증하는 구조입니다. 실전 조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 비중이 20% 이하로 하락했다는 뉴스를 기다리세요.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악재가 아니라 리스크가 사라지는 호재로 해석되는 시점이 옵니다. 중국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체력을 증명하는 순간 주가는 전혀 다른 레벨에서 재평가됩니다.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 뉴스를 비용으로 보지 마세요. 동남아나 중동으로 거래처를 뜯는 소부장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아 주가 배수가 높아집니다. 위험을 분산하는 기업이 결국 가장 비싼 몸값을 받는 시대입니다.
치포 투자는 결국 편가르기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을 찾는 게임입니다. 어느 편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으면서 어느 편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이 이 전쟁의 진짜 승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치포 동맹이 또 다른 주인공이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하역고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만약 대만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 시나리오, 대만 리스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만 리스크, 공포감으로 접근합니다. 만약 내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TSMC 공장이 멈춥니다.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만드는 공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겁니다. 애플 아이폰 생산이 멈추고 엔비디아 AR 칩 공급이 끊기고 자동차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을 중단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충격이 온다고 합니다. 대만 해협 하나가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뉴스에 중국 대만 침공이라는 자막이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단순히 먼 날의 전쟁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든 스마트폰, 주차장의 자동차, 심지어 우리 집 냉장고까지 작동을 멈출 수도 있는 경제적 핵폭발의 시작입니다. 대만에는 TS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혼자서 다 만드는 곳이죠. 비유하자면 전 지구라는 거대한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메인 변전소와 같습니다. 만약 전쟁으로 이 변전소가 폭파되거나 가동이 중단된다면 전 세계 디지털 문명은 순식간에 대정전 상태에 빠집니다. 애플 아이폰을 만들고 싶어도 칩이 없고 엔비디아의 AI 서버를 돌리고 싶어도 내가 없습니다. 단순히 물건이 귀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현대 문명 자체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멈춰버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보다 더 큰 재앙이 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때가 돈, 즉 금융이 돌지 않아 생긴 독감이었다면 대만 리스크는 몸에 피를 보내는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고 가전제품 생산이 중단되며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대만 해협이라는 이 작은 바닷길 하나가 전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짐승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대만이 망하면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 천만에요. 반도체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만의 부품, 일본의 소재, 미국의 장비가 얽히고 설킨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대만이 무너지면 공급망 전체가 붕괴되어 우리도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대만의 위기는 곧 우리의 위기이고 전 인류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라는 살얼음판 위에서 반도체라는 보물을 들고 걷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대만 뉴스를 볼 때 남의 나라 영토 분쟁으로 보지 마세요. 저 작은 섬의 평화가 여러분의 일상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흔들리는 순간 전 세계의 경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암흑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대만 리스크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파트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대만 리스크가 우리에게 반사 이익의 기회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전 세계 공급망 마비라는 재앙으로 번지고 있느냐,
그리고 삼성이 TSMC의 진짜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대체 가능성의 증명과 지정학적 안전판 확보, 이 두 가지가 대만 리스크의 투자의 핵심입니다. 뉴스 볼 때는 이렇게 구분하세요.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리스크 분산을 위해 삼성전자와 첨단 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최고의 호재입니다. 대만 리스크가 우리에게 기회로 전환되는 결정적 신호입니다. 반대로 대만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 실제 침공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의 물리가 마비되어 증시가 패닉에 빠집니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삼성 테일러 팹에 확정됐다는 뉴스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서는 안정판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양안 관계가 급냉되거나 국제적 교전 소식이 들리면 실제 타격이 없어도 긴장감만으로도 TSMC 주가가 급락하고 우리 반도체주도 동반 하락합니다. 삼성전자의 2나노와 3나노 수율이 안정화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TSMC의 대안이 될 준비가 끝났다는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대만 리스크가 기회로 바뀌는 결정적 타이밍입니다. 반대로 TSMC의 해외 팹 가동이 지연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대만 본토 외에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리스크가 전 세계적 재앙으로 확산됩니다. 그러면 포스트 대만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해외부터입니다. TSMC는 현재 첨단 칩의 90%를 만듭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할인을 세게 받고 있지만 기술력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인텔은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파운드리 재건을 꿈꿉니다. 대만 리스크가 커질수록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가진 인텔의 목소리는 커집니다. 국내로 넘어오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유일의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 통합 기업입니다. TSMC가 멈췄을 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첨단 칩을 대신 구원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2026년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여는 핵심 동력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대만이 멈춰도 AI 서버는 돌아가야 합니다. HBM 시장을 장악한 하이닉스는 대만 리스크 속에서도 지능형 메모리라는 독자적인 생존권을 쥐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TSMC와 삼성전자 모두에게 장비를 공급합니다. 어느 쪽이 생산을 늘리든 후공정 패키징 장비는 이 회사 것을 써야 합니다. 동진 세미캔과 솔블레이는 대만 공급망이 흔들릴 때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입니다. 공급망 자립의 핵심주의입니다. 실전 조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TSMC 리스크 할인이 삼성전자 프리미엄으로 전환되는 지점을 포착하세요. 2026년 초부터 외국인들이 TSMC 비중을 줄이고 삼성전자 비중을 늘리는 흐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미 대만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흐름이 가속화되는 순간이 삼성전자의 진짜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공장 가동 뉴스에 집중하세요. 2026년은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이 가동되는 해입니다. 대만 본토가 아닌 미국 땅에서 우리 기술로 칩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안전자산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공장 가동 뉴스 하나가 주가 레벨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대만 리스크 투자는 결국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싸움입니다. 남들이 대만 뉴스에 겁먹을 때 우리는 그 공포 속에서 한국 반도체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차분하게 사는 것이 30년이 증명한 정석입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 동맹이라 믿었던 미국이 이제는 아예 우리 땅에서만 만들어라라고 대놓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함정, 미국의 자국 생산 강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자국 생산 강요 함정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반도체법 칩스 액트를 만들어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줍니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달콤하지만 그 보조금을 받는 순간 미국의 전략에 묶이는 구조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미국은 돈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뉴스만 보면 삼성, 하이닉스 대박 났다 싶으시죠? 하지만 30년 시장을 지켜본 눈에는 그 돈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주 장사 잘 되는 맛집 사장님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옆 동네 큰 부자가 미국이 와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 분점 차리면 인테리어비 수십억 원 다 대줄게. 솔깃하죠? 그런데 계약서 뒷면에 깨같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대신 내가 싫어하는 저쪽 동네 중국에는 절대 가게 내지 마. 그리고 네 영업 비밀인 레시피, 기술 공정도 나한테 다 보여줘야 해. 인테리어비는 달콤하지만 그 돈을 받는 순간 내 가게의 운명은 내 손을 떠나 부자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돈을 주는 진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반도체라는 미래의 핵심 자원을 자기네 땅 안에 가둬두고 싶어서입니다. 첨단 반도체가 없으면 AI도 자율주행도 미사일도 만들 수 없으니 전쟁이 나든 전염병이 들든 상관없이 언제든 자기들이 꺼냈을 수 있게 우리 공장을 미국 땅에 박아두려는 거죠. 보조금은 그 거대한 미국 중심 공급망이라는 요새에 들어가기 위한 비싼 입장권인 셈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지금 괴로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받아줬지만 그 대가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의 성장은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경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전력적 독구로 묶이게 되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돈을 뿌리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권을 조금씩 자기들 쪽으로 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뉴스에서 미국 보조금 확정이라는 소식이 들리면 마냥 박수만 치지 마세요. 그 돈이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황금 수갑이 되지는 않을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보조금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파트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떤 조건으로 묶이느냐, 그리고 그 묶인 상태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보조금의 조건과 수율 확보, 이 두 가지가 황금 수갑 투자의 핵심입니다. 뉴스 볼 때는 이렇게 구분하세요. 2026년에도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반입이 허용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최악의 생산 중단을 막는 안도 랠리 신호입니다. 반대로
보조금을 받은 상태에서 중국 투자를 5% 이상 늘렸다는 이유로 보조금 반환 명령이 떨어진다는 뉴스가 나오면 초대형 악재입니다. 보조금보다 더 큰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 수율 60%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보조금보다 더 중요한 흑자 전환이 가시화됐다는 실질적 호재입니다. 반대로 보조금은 확정되는데 공사비가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는 뉴스가 나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투자비의 25%를 세금으로 깎아주는 세공제 혜택이 강화된다는 뉴스는 기업의 현금 흐름이 비약적으로 개선되는 직접적인 호재입니다. 반대로 반도체법 폐기나 축소, 논란 뉴스가 나오면 이미 약속된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황금 수갑을 차고도 영리하게 뛰는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해외부터입니다. 인텔은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지지를 받으며 안방 호랑이가 되려 합니다. 삼성과 SK와 파운드리 시장에서 보조금을 놓고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경쟁자입니다. 어플라이드 멀티얼리어즈와 램 리서치는 삼성과 SK가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돈을 벌어가는 미국 장비 기업들입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도구 역할을 합니다. 국내로 넘어오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약 7조 원의 보조금을 최종 확정 짓고 2026년 하반기에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테슬라, 애플 등 미국 현지 빅테크를 직접 공략하는 현지화 전략의 선봉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의 HBM 패키징 공장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바로 옆에서 칩을 구워주는 전략으로 미국의 인재와 보조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STI와 한양 ENG는 반도체 공장의 필수적인 화학물질 공급 장치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삼성과 SK가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함께 진출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동반 진출 수혜주입니다. 두산, 테스나는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입니다. 미국 생산 물량이 늘어날수록 현지 테스트 수요도 함께 증가하며 낙수 효과를 입는 구조입니다. 실전, 조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내 투자 규모와의 비중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삼성전자가 최근 기흥 NRD K연구개발단지에 20조 원을 투입하는 것처럼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핵심 두뇌인 R&D는 한국에 두는 기업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기술 주권마저 넘겨준 기업은 장기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 초기의 수요 리포트에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초기에 수율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2026년 말부터 2나노 공정 양산 성공 뉴스가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바로 황금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레이싱에서 우승하는 구간입니다. 그 순간을 미리 알고 기다리는 자가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갑니다. 보조금 투자는 결국 조건을 읽는 싸움입니다. 달콤한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그 돈에 딸려오는 조건의 무게를 먼저 재는 자가 이 게임의 승자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들여 안달난 사이에 뒤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추격자가 있습니다. 보조금보다 더 무서운 물량 공세로 우리를 압박하는 곳, 바로 중국의 반도체 굵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추격, 현실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중국은 지금 반도체 굵기, 즉 반도체 자립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의 국가 보조금을 반도체 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CXMT라는 중국 메모리 기업은 이미 범용 D램 시장에서 가격을 무기로 삼성과 하이닉스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아직 우리가 앞서지만 가격을 무기로 삼는 중국의 전략은 우리 기업의 수익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추격을 얼마나 버텨내느냐가 앞으로 10년의 승부를 가릅니다. 중국이 반도체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다는 뉴스, 이제 식상하시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공을 들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스테이크, 즉 첨단 반도체를 파는 맛집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자본가가 나타나 무한리필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맛은 우리보다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국가가 돈을 다 대주니까 고깃값을 말도 안 되게 싸게 후려칩니다. 손님들이 어라? 이 정도 맛이면 싼 맛에 여기 가도 되겠는데? 하며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CXMT 같은 중국 기업들이 범용 D램 시장에서 쓰는 전략입니다. 기술력 차이는 아직 나지만 가격으로 우리 수익성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는 원래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시간을 돈의 화력으로 태워버리려 합니다. 수십조 원의 국가 보조금을 쏟아부어 전 세계 인재를 빨아들이고 우리 기술을 복제하듯 따라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앞서 있지만 중국은 10번 실패해도 국가가 돈을 또 줄게. 한 번만 성공해라 하고 밀어붙입니다. 이 무식할 정도의 물량 공세 앞에 장사 없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삐끗하면 그 거대한 자본의 파도에 집어삼켜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중국이 우리 시장을 뺏어오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익이 줄어듭니다. 이익이 줄면 배당이 줄고 주가는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의 연금, 주식 계좌가 힘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중국이 반도체 자급자족에 성공하면 더 이상 우리 물건은 사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이 가장 무서운 경쟁자로 변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가 마주한 차가운 진실입니다. 중국의 추격은 이제 상상이 아닌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1등을 지키는 것보다 뺏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 5가지를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반도체 뉴스를 볼 때 단순한 기업 실적 뉴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신호로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중국 추격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파트는 딱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다음 단계로 빠르게 도망가고 있느냐, 그리고 중국의 추격을 오히려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느냐, 초격차 유지 속도와 역발상 수혜, 이 2가지가 중국 추격 투자의 핵심입니다. 뉴스를 볼 때는 이렇게 구분하세요. 삼성과 SK가 HBM4 양산 수율 70%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중국이 범용 D램을 따라올 때 우리는 아예 차원이 다른 AI 전용 메모리로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가장 확실한 초격차 신호입니다. 반대로 CXMT가 글로벌 D램 점유율 10%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우리 텃밭이 실제로 잠식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6년 초 데이터에 따르면 CXMT가 이미 대만 기업들을 제치고 사이에 안착했습니다. 델, HP 같은 글로벌 PC 업체들이 품질과 신뢰성의 이유로 중국산을 거부하고 한국산 메모리 채택을 유지한다는 뉴스는 우리 수익성을 지켜주는 방편입니다. 반대로 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산 칩을 구매 목록에 넣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강력한 악재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추가 관세 50%를 부과한다는 뉴스는 중국의 가격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뉴스로 우리 기업들에게 인위적인 보호막이 생기는 호재입니다. 반대로 중국 정부의 반도체 3기 빅펀드가 추가 집행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수십조 원의 실탄이 다시 장전됐다는 뜻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며 다시 덤벼들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격전에서 누가 뭘 하는지 보겠습니다. 중국의 추격 전사들부터입니다. CXMT는 중국 D램의 자존심입니다. 2026년 현재 점유율 10% 벽을 두드리며 삼성과 SK의 저가형 제품 시장을 빠르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YMTC는 낸드 플래시 강자입니다. 적중 기술만큼은 우리와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와 저가형 SSD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베이팡 화창은 중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 불리는 장비사입니다. 미국 규제를 뚫고 중국 내 공장에 장비를 공급하며 반도체 자립의 1등 공신 역할을 합니다. 국내로 넘어오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2나노 파운드리와 10나노 이하 D램으로 승부를 봅니다.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30조 원 복귀의 핵심은 중국이 넘볼 수 없는 하이엔드 시장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압도적 1위로서 범용 시장의 손실을 고부가 가치 AI 칩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수익성 위주 경영의 표본입니다. 넥스틴과 PSK는 역설적으로 중국이 반도체 공장을 마구 지을 때 우리 장비를 사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중국 굵기 수혜지로 분류되어 이례적인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합니다. 코미코와 TCK는 중국 공장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소모품 교체 수요가 늘어나는 소재와 세정 업체들입니다. 중국의 추격을 수익으로 치환하는 영리한 투자처입니다. 실전 조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우리 소부장 업체를 눈여겨보세요. 삼성과 SK는 중국과 싸우느라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에게 장비를 파는 우리 소부장 업체들은 2026년 역대급 실적을 찍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돈을 버는 장비주가 가장 영리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용 D램 가격 뉴스보다 HBM 프리미엄 뉴스에 집중하세요. 일반 D램은 중국 때문에 치킨 게임장이 됐습니다. 주가가 오르려면 중국이 아예 만들지 모르는 HBM4나 CXA 같은 신기술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싸우는 링을 바꾸는 기업이 결국 이깁니다. 중국 추격 투자는 결국 피해갈 수 없으면 이용하는 역발상의 게임입니다. 중국이 쫓아올수록 우리 소부장은 오히려 돈을 버는 구조.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자가 이 전쟁에서 가장 영리하게 웃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계속 서핑을 하려면 남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압도적 기술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자, 이제 위기와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를 다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